어디 갔어? 경사 저기 가. 이것 봐, 신반복 안 됩니다. 개미핥기가 돌아왔죠. 얘는 왜 있는 애냐면 여기에 있는 액자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떨어졌는데 마침 개미핥기가 그 앞을 가리고 있길래 그냥 놔뒀어요, 안 치우고. 오늘의 수다거리 먼저 떨어볼까요? 이건 어제군요. 어제는 이제 친구랑 이 집 근처에서 밥을 먹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쪽 집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줘야 됐겠더라고요. 근데 이 근처에 검색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규카츠랑 트러플 버섯 리조또를 먹었죠. 근데 여기가 규카츠 맛집이래요. 딱 아시네요. 규카츠 맛집이라 그래서 갔다가 너무 맛있는 맛을 얻어맞고 왔어요. 소스도 무슨 막 배 같은 거로 만든 소스였는데 됐다 맛있었어요. 맛나 보이죠?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 이렇게 딱 두 개를 시켰는데 이 규카츠랑 여기 국물 있죠? 국물이 무슨 사골 국물 같은 게 같이 나왔거든요? 제가 친구 먹으라고 국물을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친구가 밥 다 먹었는데 국물 안 먹은 거예요. 맛밖에 안 봤더라고요. 자기는 스펀지하고 먹어봤다가 당황해가지고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밥 다 먹고 저거 다 마셨어요. 됐다 맛있어서. 네, 트러플 리조또를 먹었는데 둘 다 맛있었는데 문제는 약간 양이 아쉬웠어요. 여기 소스에 이거 투명한 소스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양이 좀 아쉬워서 제가 우리 이거 다 먹고 나가서 후식 먹자 이랬어요. 제 상상 속에는 약간 떡볶이나 아니면은 뭐 케이크 같은 거 먹을 생각으로 나갔죠. 근데 막상 나갔는데 갑자기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또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건강 망가질까봐 걱정인데 그래서 차라리 우리 뭐 또 먹고 막 그러지 말고 한강이나 걷자. 그래서 한강을 걸으러 갔죠. 한강을 갔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적은 건 아니었고 제가 그날 굶다가 나갔어요. 아침에 막 사탕만 먹다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실컷 먹을 요량으로 나갔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약속이 있는 그날 아침에 바로 꿈을 꿨는데 그 친구가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첩장을 주려나? 근데 이런 시국에도 청첩장을 돌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개꿈이었다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강인데 여기 강아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말티즈가 이 할아버지가 막 이 엿기를 으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너무 평온하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는 차마 몰카라고 막 지적받을까봐 다른 사람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근데 다행히 친구가 대신 찍어줘갖고 집에 오자마자 여기 모자이크를 딱 해놨죠. 여기 제가 보이시죠? 생방도 하는지 모르셨군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겨울 풍경 속에 조금씩 피어나는 봄꽃이에요. 귀엽죠? 이게 되게 조그만 꽃이에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근데 제가 이걸 찍고 있으려니까 친구가 제 뒷모습을 찍어줬죠. 제가 그때 이러고 있었나봐요. 이거 머리가 좀 빨리 길어야지 이뻐질 텐데 지금 너무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이렇게 꼬랑지로 묶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 자리에 서서 사진 찍으시길래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약간 좀 음산해 보이긴 하죠? 근데 그건 아직 계절이 덜 돌아와서 그런 거니까 뭐. 그랬고요. 이제 집에 왔는데 오늘이에요, 여기부턴. 집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꽃들이 피고 있죠. 봉오리가 올라오죠. 여기서 이제 꽃잎이 지면서 동시에 다른 새로운 봉오리들이 올라오죠. 근데 페랭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페랭이 치고는 너무 조그맣달까? 엄청 조그맸어요, 진짜. 이거는 제라늄이라는 꽃인데 유럽에 가면 창가에 많이 키우고 있는 그 꽃이에요. 근데 얘는 질 때 좀 지저분해요. 저 꽃잎들이 막 걸레처럼 막 후들후들 막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꽃이 끊임없이 계속 피어나는 애랍니다. 이런 애도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면 좀 징그럽긴 한데 멀리서 보면 그런대로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디서 다육이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그 번식시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 집에 다육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육이 몇 개 떨어진 거 주워다가 이렇게 키우려고 매일 물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물 주고 나서 싱크대에서 물 빼느라고 거기다 갖다 놨더니 아빠가 버리는 화분인 줄 알고 다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더니 아빠가 새로 이렇게 딱 꺾어서 이렇게 잎 틔워가지고 놔두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던 그거는 이게 보면은 원래 요만큼 잎사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라면 이 큰 이파리는 띄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새로운 생명들이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성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막 엄청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조금 생기고 있던 그런 중이었는데 아빠가 이걸 백발백중으로 다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딱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대단하죠? 원예사도 아닌데요. 이런 꽃도 새로 들어왔어요. 노랑이. 되게 귀엽죠? 얘네들도 다 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도 새로 들어왔죠. 사실 얘는 약간 좀 며칠 지났어요. 약간 쭈글쭈글하죠? 근데 제가 진작에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애들 찍을 때 같이 찍어봤어요. 얘도 막 새로운 애들 위에 봉오리 맺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있다. 뭐냐면요. 이거. 제가 저쪽 잠실집에 갔더니 이런 게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 정당 이름인데 정당 이름이 당이래요. 근데 이름부터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재밌겠다 하고 들고 와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진짜 완전 혁명이에요, 혁명.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정치혁명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다 무보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회의원을 다 무소속 출마로 하고요. 결혼하면은 결혼수당 1억, 주택자금 2억은 무이자로. 아, 허경영이 만든 거예요? 누가 이거 보고 허경영 아니야? 하고 농담했는데 진짠가 봐요. 아, 누가 말했지? 학생이 말했나? 진짠가 봐요. 근데 내용 보면 사실상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이긴 해요. 출산 시 5천만 원과 월 100만 원, 10살까지만. 노후혁명, 월 70만 원, 부부 140, 부채혁명. 국가가 탕감해준대요. 완전 막 미친 혁명이죠, 진짜. 혁명이에요, 혁명. 내용들 보면은 엄청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말은 좋지. 이거 어떻게 다음 장 넘어가죠? 사실 이거를 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약간 공산주의 같은 거 아닌가? 방송 틀기 전에 샤워하면서 이제 막 생각을 했죠.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최대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지. 국민들이 뭐 살 걱정도 없는 거고 좋은 거야. 이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채택하는 어떤 방식일 뿐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들은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이름 대놓고 올렸다고 뭐 큰일 나진 않겠죠? 제가 뭐 욕하진 않았죠? 예기밍 올릴 때 저거 모자이크 처리해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면 이제 잘 운영이 안 된다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이념이기는 해요. 제가 원래는 사상이 되게 기능주의 있잖아요. 그 왜 기능주의, 갈등주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사회 같은 거 배울 때. 완전 기능론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막 괜히 막 나서가지고 문제거리 일으키지 말고 그거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내가 할 일이나 잘하고 열심히 살면 될 것을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완전. 근데 이제 법 공부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로스쿨 면접 준비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약자들 최우선시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막 그쪽에서 막 입장을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오늘의 책은요, 살인 얘기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다 읽어드려야지 공산당이 아니라 뭐죠? 공식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겠죠?
네, 로스쿨 학생이지만은 휴학 중입니다. 오늘 이거 책도 봤거든요? 다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미야베 미유키가 이제 글을 쓸 때 약간 장르가 두 가지예요. 좀 시대극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현대극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 나오면은 제가 좀 흥미를 잃어요. 그래갖고 이번 거는 운이 나쁘게도 옛날 얘기였어요. 약간 시대 배경 자체가 좀 옛날인 거. 그래서 막 무사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갖고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앉은 자리에서 다 봤겠지만 다 못 보겠는 거예요. 계속 막 딴짓하고. 그래서 계속 딴짓하다가 결국 이제 1권조차 다 못 보고 지금 덮어놨죠. 저거 이제 보다가 실수로 가운데 핸드폰에 제가 뭐를 껴놨었거든요. 물건을 껴놨는데 제가 움직이다가 그 물건이 뚝 빠졌어요. 그래서 팍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책을 펼치지 않고 지금 계속 딴짓하고 놀다가 왔죠. 원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서울대공원 가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어저께 만난 친구가 삼성 에버랜드 본사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요즘에 에버랜드 가면 진짜 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 타고 싶으면 요즘 같은 때 가는 게 진짜 쩐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 진짜 가고 싶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뭐 놀이기구 막 타고 즐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에버랜드 말고 거기 그 서울대공원 거기 산림욕장 가서 같이 하루 동안 산책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쁘셔서 저 유튜브 보면서 계속 대기 타고 있다가 결국 포기하고 책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 산책을 하나도 못했어요. 산책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몸이 막 근질거려서 죽겠어요. 한 번도 안 나가면 좋겠다고요? 못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원래 놀이동산 같은 거 이제 연인끼리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보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거 알림이 안 가요? 하긴 저도 저번에 뭐 다른 계정에 알림 뜨는 거 보니까 무슨 방송 시작한 지 막 한두 시간 만에 알람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알람 늦게 뜰 거면 알람 설정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약간 걷긴 걸었죠. 그래서 오늘은 못 걸었지만 근데 우리 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예니밍이 좀 채널이 커져서 우리 저기 모임을 갖는다 하면은 걷기 모임 어때요? 산책 겸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 다리도 좀 쓰고 왜 막 어떤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막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하던데 영화관에서 근데 그런 건 사실 좀 아까운 일이잖아요. 영화 같은 건 뭐 혼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남들이랑 같이 본다고 해서 막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모임을 갖는다면 걷는 모임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다가 뭐 예쁜 거 풍경 같은 거 있으면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도 좀 올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걷는 것은 몸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답니다. 제 생각엔 특별히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막 바람 쐬고 바깥에 막 구경도 하고 뭐 매일 보는 풍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눈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담고 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풍경이라고 해도 또 매일 다르잖아요. 오늘은 아까 창밖에 문 열어봤더니 하늘이 되게 새까맣게 맑았고요. 지금 밤에. 그리고 거의 보름달 같은 게 떠 있었어요. 완전 땡그란 건 아니고 밑에가 약간 이렇게 밑에가 약간 찌그러진 그런 보름달이더라고요. 내일쯤이면 보름달이 뜰까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오늘 강아지랑 산책했어요. 좋겠다. 아 그 강아지? 그 나이 들어서 점잖은 그 강아지요?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슬슬 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반납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도서관이 열람실뿐만 아니라 도서실까지 다 폐쇄한 거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 처음에 터졌을 때는 열람실만 폐쇄했거든요. 그래서 도서실에서도 앉아서 뭘 보는 거는 금지됐지만 자료를 빌리고 대출이랑 반납 이것만 가능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 못하게 된 거예요. 빨리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책 다른 걸로 바꿔올 걸 그랬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제 이 책, 이거 걸작선 이거는 이제 작품 1개 남았고요. 읽을 거. 다른 것들은 이제 아주 조금 몇 개 정도 매우 소수가 꼽혀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것들은 딱히 뭐 매우 흥미로워서 제가 골라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이 중에서 괜찮다 싶어가지고 골라놓은 거거든요. 물론 제 책 있는데 제 책은 거의 대다수가 장편이라 가지고 장편은 또 제가 최소 이틀 정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최소 2번은 읽어야지 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게임이나 해야 돼요. 근데 게임 하면은 또 안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면 영화 보고 말해주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도 아닌 것 같긴 했어요. 그저께 했던 그 게임 있죠? 소울 갬블러. 그것도 제가 정말 최대한 살려가지고 편집발로 이제 어떻게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그거 하다가 이제 오늘 결국 포기했어요. 진짜 그거는 진짜 좀 노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편집발로 이제 하이라이트만 딱 올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편집하기가. 게임 꿀잼이었어요. 유명한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화면이 확대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게 유메니키도 있고요. 딴 거는 이제 약간 제 취향의 추리 게임이라서 딴 거는 유명한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허스토리 이것도 저번에 누가 하는 거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왠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이 진짜 사람들 나오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우 유명한 게임이죠. 그 Don't Touch Anything. 그리고 이거는 뭔가 색달라서 받아봤어요. 바퀴벌레 여행 뭐 이런 거고요. 이것도 뭐 로빈이 사람 이름인지 참새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평소에 하던 추리게임은 아니지만 독특해 보여서 받았어요. 올드트리 이것도 그렇고. 여기 루시우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게임 채널 같은 데서 많이 했던. 유명한 애들은 따로 딱 이렇게 갖다 놔야지. 게임 재밌어요? 그래요. 게임 재밌으면 뭐 잘 됐죠. 그랬죠. 그리고 저기 떨어진 액자는 또 아니 왜 이렇게 액자 다 떨어지고 난리죠. 하나씩 계속 떨어져요. 심지어 저기 제 머리통 뒤에 있는 저거는 이제 떨어져서 뿌개졌잖아요. 뿌개져가지고 마침 제가 그때 시커먼 액자 하나 있었죠. 그림이 시커매가지고 이건 안 쓰겠다고 했던 그걸 다행히도 버리지 않고 남겨놨었기에 그 액자로 바꿔 꼈어요. 어떻게 해야 단단히 고정이 돼요. 스티커식으로 걸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고리 같은 걸로 벽에다 붙여가지고 고정했거든요. 근데 스티커를 안 하고 실리콘 녹여서 붙이는 게 더 강력할 줄 알고 그걸로 했는데 근데 그게 더 약한 것 같아요. 그 실리콘이 녹여서 잘 붙였는데 그거 통째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실리콘은 왠지 통째로 떨어질 것 같다. 벽지니까. 그래서 종이니만큼 스티커가 낫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스티커는 더 비싼 거예요. 왠지 실리콘이 더 싸더라고요. 실리콘 저거는 막 한 팩에 8개씩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붙이는 거는 5개가 최대였나? 4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싼 걸로 골랐죠. 하지만 님들은 뭐 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말인데 저는 오늘 또 목사님이 얘기를 안 듣고 교회 안 갔어요. 이게 왜냐면 교회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뭔가 죄송해가지고 제가 목소리 이랬냐면 방금 댓글이 왔는데 무슨 댓글인지 아세요? 잘 읽어주시고 목소리도 좋으신데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중간중간 말한대요. 근데 그게 예니밍 채널의 특징이라고요.
개인적인 의견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설명충 해주고 그러는 거. 자답게다 피로가 쌓였는지 계속 잤어요. 그래야 좋겠다. 요즘은 교회를 안 가는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좋은 핑계가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거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괜찮아요.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신천지나 어떤 다른 세력들이 툭 하면은 어떤 막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막 중단시킬 거리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굴복하고 그래야면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갔다가 수족관 구경 갔다 왔어요. 좋겠다. 아쿠아리움요? 어느 수족관 가셨어요? 저도 수족관 좋아해요. 밥 뭐 먹었어요? 뭐 먹었냐면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식사를. 그래서 첫 끼는 까먹었어요. 어젯밤은 감자탕 먹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젯밤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점심에는 이제 동태찌개랑 일부러 저를 위해서 제가 맨날 야채 반찬 타령하거든요. 심심한 야채 반찬 달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 야채 몇 가지 들어있는 그런 이제 나물 반찬을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뭐 반찬 있는 거랑 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제가 햄 부친 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햄이랑 상추쌈 있죠? 그래서 상추에다가 밥 넣고 햄 부친 거 넣고 그 다음에 참치 으깨가지고 그 옥수수랑 같이 마요네즈 뒤범벅한 그거 이따만큼씩 얹고 쌈장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김치찌개랑 같이 먹었죠. 지금 배불러가지고 딸꾹질하면 토할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수족관이요? 네, 햄 상추쌈 해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저는 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까 저 첫 번째 끼니와 두 번째 끼니 사이에 저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녁이라긴 좀 그렇고 제가 약간 저녁 식사를 8시쯤 하거든요. 저녁이라긴 약간 애매한데 아니면 방송 끝나고 먹거나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 저 한 1.5끼쯤에 아빠가 그 짜장라면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막 먹자는 거예요. 어머 내복 입은 다리. 저보고 먹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먹었는데 막 고기를 안창살에 갖다가 막 넣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기 다 집어서 아빠한테도 보냈죠. 고기가 먹을 때는 싫지 않거든요.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먹고 나면 이상하게 얹히는 기분이 들고 하여튼 소화가 되게 안 돼요. 약간 이제 타고난 초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치콘 마요네즈 하나로 밥 2공기는 먹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그 조합으로 먹어야 해요. 상추에다 햄에다가 그거 마요네즈 넣은 참치 그거 콘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거랑 이제 쌈장 조금 넣어서 찌개 종류랑 딱 먹어야 돼요. 나는 오늘 저녁밥 고기 먹었어. 고기 좋아해. 요즘 기생충의 여파로 소고기랑 짜파게티 조합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먹지 마세요. 오뚜기 짜장면을 드세요. 날이 갈수록 맛이 심심해져가지고 가루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 그 해먹을 때마다 막 그 짜장가루 사다가 짜장가루랑 막 그 조미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리고 햄이나 뭐 다른 거 꼭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저것 막 넣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소비자가 그렇게 라면을 하나 먹으면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라면 하나만으로 조리법에 맞게 딱 끓여도 하나도 안 심심하고 풍성한 맛이 나는 그런 라면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진짜 기생충 때문에 그 이제 소고기 한우 넣은 한우 넣은 짜파구리 그게 뭐 또 식당에서 됐다 비싸게 판대요. 한우 넣었으니까.
전 얼마 전에 참치 콘 마요네즈 식당용 참치 큰 거랑 콘도 업소용 큰 거 사다가 했어요. 아, 유통기간이 짧죠. 쯧쯧. 전 참치랑 옥수수 살 때는 다 전부 다 이제 조그만 거 있죠. 제일 작은 것만 사요. 햄도 제일 납작한 거 있죠. 조그만 거. 먹고 남겨서 냉장고에 넣으면 반드시 거기에 곰팡이가 앉거나 상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로 그건 상관없긴 해요. 제가 안 먹어도 누군가는 이거 상할 것 같아 하면서 빨리 드실 테니까. 맞아요. 참치 옥수수 넣어서 그거 비빈 거. 근데 마요네즈는 반드시 잔뜩 넣어야 돼요. 그래, 나도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꼭 밤중에, 한밤중에 이제 심심할 때 뭐 먹을까 하고 냉장고에 이제 열면은 뭐 없을 때, 뭐 없으면 이제 참치 캔이나 아니면은 그 닭가슴살 캔 이런 거 막 퍼먹는 거죠. 오늘의 손 지붕거리는 이거네요. 앞머리 롤. 제가 맨날 앞머리를 아침에 이걸로 이제 빡빡 말아놓고 나가니까 제가 앞머리 뽕을 겁나 띄우잖아요. 언제부턴가? 원래부터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미용실에서 한번 망치고 다음날 다른 미용실 갔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미용실 원장님이 저보고 앞머리도 좀 특이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전 미용실에서. 근데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이랬죠. 그래갖고 오늘 이제 딱 영상 틀었는데 앞머리가 뽕을 안 넣었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위로 딱 넘겨버렸어요. 이렇게라도 이제 뽕을 딱 넣어야 마음이 편한. 옛날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머리에 뽕 넣는 거 뭐라 그래요? 훅가시 넣는다 그러죠? 그런 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를 하죠. 이제 패션에 눈에 뜬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은 것인지.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간식거리 생각하니까 제가 인천 송도에 살 때 거기서 강아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배들링턴 테리어라는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약간 큰 견종을 키웠어요. 그 빠글빠글한 개 있죠? 하얀색. 근데 하루는 제가 쿠쿠다스를 샀는데 쿠쿠다스 이제 상자째로 있었어요. 아직 따지도 않은 거. 근데 제가 걔 이제 간식 아직 안 깐 거는 다른 데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간식 이미 깐 거나 그런 것들 올려놓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안 닿게 잘 올려놨어요. 제 간식이랑 같이. 나갔다 왔더니 그것이 쿠쿠다스가 땅바닥에 펼쳐져 있었는데요. 전개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박스가. 심지어 제가 쿠쿠다스를 얼마나 아껴 먹는데 그거 하나씩 뜯어가지고 진짜 한 개 가지고 얼마나 음미하면서 먹는데 그거를 이제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또 맛도 모르고 막 꿀떡꿀떡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운 내 쿠쿠다스를. 그러고선 자기는 이제 그거 먹고서는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 뜯을 줄 모르니까 비닐을 어떻게 다 뜯었어요. 쥐어 뜯었다고 해야 되나? 비닐을 다 쥐어 뜯었더라고요. 또 먹지는 않았더라고요. 비닐을 신기하게. 근데 그게 또 먹을 건지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다 먹었을까요? 근데 그 많은 쿠쿠다스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었더라고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러고선 토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은밀한 곳에 토해놨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얘가 이런 난리를 쳐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기 가 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저기 가가지고 아주 막 시쭈구리 돼가지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시쭈구리 하게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얘가 벌 받는 장소가 있어요. 현관문 그쪽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현관문 쪽에 갇혀 있어야지 제가 이제 얘가 난장판 친 게 있으면 그걸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현관문 바깥쪽 거기 공간에는 얘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휴식 공간을. 거기 가라고 하고 막 치웠죠. 평상시엔 얌전히 잘 노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키울 때는 정이 많이 들었었죠. 오래 키우진 않았어요. 금방 이제 다른 분한테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임시보호 같은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왜냐면 얘가 이미 나이가
2살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얘를 처음 만났는데 애가 되게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것도 교육이 안 돼 있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2년을 넘게 이 강아지와 함께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엄청 그 다 큰 강아지, 그 중성화도 안 된 수컷 강아지, 걔랑 아주 기싸움을 해가면서 엄청 교육시켰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녀석은 꽤 강아지다운 강아지가 되어서 같은 견종이 있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집으로 갔답니다. 배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진짜 했는데 배변 진짜 골치였어요 처음에. 그래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똑똑해가지고. 근데 얘가 약간 인간한테 신뢰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보면은 약간 사람한테 도움 청하거나 그런 이제 사람하고의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죠. 막 별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랑 잘 친해졌겠죠. 그래도 첫날 얘가 오자마자 되게 바로 사랑에 빠졌죠. 왜냐면 아니 얘는 무슨 우리 집에 딱 왔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애를 들였거든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막 무슨 자기 집처럼 하나도 난 안 가리고 막 신나가지고 막 다 돌아다니고 막 저한테 여기 막 다 침범벅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배 까고 첫날부터. 그래서 첫날에 사랑에 빠졌죠. 근데 처음에는 밥을 안 먹었어요. 며칠 동안. 애들도 그렇게 막 환경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꽤 괜찮은 강아지가 되었는데 사랑에 빠지는 방법 적지 마세요. 그거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데리고 인천을 누볐었죠. 근데 이제 견종 따라 약간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뭐 이렇게 가진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몸의 특성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같은 종이면. 그래갖고 제가 그 종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봤는데 얘는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종이에요. 처음부터. 침범벅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달리기를 잘하는 종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종이더라고요. 막 사냥 같은 거 시키고 그러려고. 그래서 달리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제가 같이 달리면 제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것 봐, 실시간 책 읽어주는 여자 실시간 생방송 한다고 지금 알림 떴어요. 그래서 막 달리기로 못 따라가가지고 막 나중에 있죠, 전동 스쿠터 타고 이제 천천히 징 달리면서 얘를 달리게 해줬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방에다가 저는 가방 메고. 근데 왜 남의 집 강아지들 보면 막 밖에 돌아다니다가 물 주면 물 먹던데 얘는 물을 절대 안 먹어요. 밖에서는. 이상한 애였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막 간식밖에 안 먹더라고요. 알림이 안 뜰 때도 있어요. 이거 유튜버 이거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자기가 대변을 하고 싶을 때 자리 딱 잡으면 진짜 0.5초 만에 푹 나오잖아요. 대변이. 그게 진짜 신기했죠. 그렇게 푹 나오는 걸 어떻게 그동안 참고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아까 그 강아지 있죠. 제가 한강에서 만난 강아지. 얘 있죠, 얘. 어디 갔어? 이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를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저씨 막 혼자 푸푸푸푸 막 이러고 있고, 강아지는 여기서 진짜 미동도 없이 여기 풍경을 막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한참 동안 산책하다가 다시 이 길로 돌아왔는데 얘 또 만났어요. 이쪽 근처에서. 아저씨 여기서 운동 한참 했나봐요. 그동안 강아지 얌전하게 기다리고. 얘 안 보여요? 얘가 말티즈인 것 같아요. 약간 말티즈만 있는지 뭔가 푸들 같은 게 섞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얘가 막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다가 그 반대쪽에서 되게 귀여운 손질받은 비숑이 있었는데, 그 비숑 주인이 약간 멀찍이서부터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서는 여기를 총총총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짖고 난리더라고요.
가끔 마주쳤던 걸까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얘가 목줄이 지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견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경계를 하고 안고 지나갔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부터 그 다른 강아지 주인분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지나가시길래 왜 아기 인사 안 시켜주고 안고 갈까 생각했는데 과연 이 강아지가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키웠던,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강아지는 진짜 사람보다 동물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물 친구들을. 그래갖고 나가서 막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라도 막 그 인사를 안 시켜주면은 되게 쫄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허락을 받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문제는 자기는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를. 얘가 이렇게 막 코도 막 되게 길거든요. 그 길다란 코로 이렇게 막 들이대면 막 강아지들 막 무서워하는데, 조그만 애기들. 근데 하여튼 얘는 동물을 상대로는 절대 화내지 않는 신기한 강아지였어요. 막 상대 강아지가 막 짖고 화내고 그래도 절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흥분하지도 않고. 그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있던 그 호수 바로 옆집에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못 봤는데 큰 개라 했어요. 한 마리는 대형견이라 그랬고 나머지 2마리만 맨날 봤거든요. 근데 나머지 2마리는 이제 뭐 시바 같은 거랑 그리고 포메 같은 거였어요. 근데 맨날 그 작은 애들만 데리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아마 큰 강아지는 저기 멀리 데리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약간 억울했던 사건이 있었던 게, 우리 개는 털이 곱슬털이고 제가 진짜 매일 빗질 시켜주거든요. 빗질 뿐만 아니라 매일 빗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도 다 제가 시켰거든요. 미용뿐만 아니라 뭐 귀청소고 뭐고 그냥 막 다 시켰어요, 저 혼자서.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는 털이 안 빠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집에 강아지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강아지한테서 털이 나와서 굴러다니는 줄 알고 그 복도 그 창가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껴놓은 거예요. 강아지 털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강아지 털 같은 게 굴러다니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그때 얼마나 깔끔을 떨었는데. 솔직히 옆집 강아지 털이었는데. 근데 제가 걷다가 우리 집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순 없잖아요. 그건 약간 저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버리지도 않고 그 종이 계속 그대로 놔뒀어요. 아, 솔직히 포메랑 시바랑 대형견이 있는 그 집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얌전한 우리 강아지가 오해를 샀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 단지는 맨날 돌아봤자 저도 지겹고 해가지고 막 계속 다른 데로 데리고 다녔었죠. 마침 인천 송도는 산책할 곳이 매우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책을 좋아하는 예니밍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었죠. 언젠가는 또 이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가 봐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옷이 닿는 곳마다 막 긁고 있어요. 몰랐는데 이런 면옷이라도 막 자주 긁어요.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닿으면 막 맨날 긁고. 그래서 막 마스크도 못 끼는 게, 마스크 끼면은 막 간지러워요. 여기가 막 털 같은 게 느껴지고.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진짜 다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약간 그 안심되는 거 있죠. 모두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내가 안 써도 될 것 같아. 막 그런 기분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4월에 학생 시험 끝나고 나서 놀러 가기로 예약한 거요. 그거 이제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호텔 수영장 이런 거. 호텔들 수영장 되게 큰데 이용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실내 수영장도 따뜻한데 이용을 못해요. 전부 다 폐쇄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걸으러.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한테 한라산 한번 가자고. 예전에 제주도는 우리 가족이 진짜 다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저도 막 가면은 걸으러 다녔거든요. 걷는 거 좋아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제 한라산을 한 번 올라갔어요. 딱 한 번. 근데 제가 어느 길로 올라갔는지까진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 왜냐면 랜덤으로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때 언니랑 갔어요. 그래서 언니랑
우리 오늘은 여기 앞에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첫 번째로 오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탔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한라산을 간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라산에 등반하게 됐었죠. 뒷굽이 엄청 높은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그리고 뭐 옷대기도 모자도 안 쓰고요. 옷도 막 이때만큼 이렇게 어깨 파인 거 입고서는 막 등반을 했죠. 여기 다 타서 나중에 다 벗겨졌어요, 껍데기.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한라산 한번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다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엄빠랑 가기로 했거든요, 셋이서. 걷는 여행. 그래서 그게 한라산이 크게 두 가지 등산로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이름 까먹었어요.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산길 같은 거 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평탄한 느낌으로 계단이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빠는 계단 많은 곳을 선호하세요. 왜냐면 그래서 다리가 안전해야만 주변을 막 살펴보고 구경하면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험한 길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받죠. 그 안전한 길로 가기로. 그래서 얘기 묘사 같은 걸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갔던 그 길은 그 안전했던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저 그때 엄청 고생했던 거 기억나긴 하는데, 이번에는 운동화 신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갈지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마음이 자유로운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물가 비싸냐고요? 제주도요? 비싸죠. 거기는 이제 섬이고 관광지니까. 근데 요즘은 뭐 서울도 밥값 다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주도 갔을 때 막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봄 때였는데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제주도라 당연히 따뜻할 줄 알았는데 됐다 추웠죠. 우박을 맞으면서 막 다녔죠. 거기 살던 아저씨가 여기 15년 살았는데 우박 처음 온대요. 벌벌 떨고 다녔죠. 치마 입고 막. 이번엔 치마 안 입고 갈 거예요. 바지 입을 거예요. 바지랑 긴 원피스.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제주도에서 그거 했던 기억도 나요. 승마 체험. 승마 체험인데 그게 몇 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랐어요. 근데 어차피 이왕 하는 거 긴 거 하자고 그래서 1시간짜리를 탔거든요. 근데 1시간을 타는데 10만 원인가 그랬어요. 50분이었나? 하여튼. 근데 왜 체험 시간이 최장 시간이 1시간인지 알겠더라고요. 완전 지루했어요. 그래서 막 걷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초원도 나갔다가 오고 그러긴 했는데 되게 지겹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양손을 다 쓰고 있으니까 딴짓도 못해요. 뭐 핸드폰을 들고 뭘 한다 뭐 이런 것도 못해요. 막 말이 막 뛰기도 하고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초원이나 보고 있으려니까 지겹더라고요. 등판은 뜨겁고. 이제 예님이 가보도록 할까요? 엔딩 멘트 2개 넣겠습니다. 이쯤의 각도가 마음에 드네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제 지난번 잉님이랑 지난번 예기밍 보셨어요? 그거 오프닝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봤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프닝을 꼭 보시죠. 그럼 얘기하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